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지금은 농촌에서 가을철 수확기를 앞두고 한창 바쁜 시기입니다. 올해 농사에 결실을 맺고 본격적으로 소득을 올릴 때인데요. 하지만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재확산하며 농가들의 근심 걱정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외국인 근로자의 빈자리를 도농 인력 교류와 봉사활동 등으로 가까스로 메우고 있었는데요. 코로나19가 국내 인력 수급까지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가 서울과 수도권 등지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 중입니다. 전국 각지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속출하면서 2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은 코로나19 확산 속도만큼이나 확산 시기를 두고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창 수해 복구가 이뤄지고 있는 데다 가을철 수확기를 앞둬 인력이 가장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이 시작된 이후 정부에서 운영 중인 도농 인력 중개 시스템의 공고는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도농 인력 중개 시스템은 도시 구직자와 농가를 온라인으로 중개해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도농 인력 중개 시스템에 접속해보면 8월 18일, 8월 20일 등 작업 시작일이 이미 지나간 공고들도 인원을 채우지 못해 여전히 모집 중인 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도농 인력 교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겁니다. 올해 계절 근로자 입국은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농가들에게 국내 인력 수급은 절실한 상황입니다. 특히 9월에서 10월은 외국인이 노동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밭작물과 과일 채소 품목의 수확기인 만큼 농가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이 없어가지고 신청을 해놨는데 인력은 못 구하고 있어요. 우리도 신청을 해놨는데 사람이 안 돼가 지금 둘이 19끼리 따고 있어요.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별 인력중개센터 수급 현황을 파악해 인력난에 시달리는 지역은 추가 배정 등의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며 현재 인력이 부족한 지역은 도시지역 구직자 500명가량을 선발해 교육 후 투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반기에 추가 설치된 지역이 지금 하반기에도 계속 운영할 거거든요. 도시 구직자들을 선발해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보내려고 한 500명 정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국내 인력 수급이 꽁꽁 묶여버린 상황입니다. 수확철을 앞둔 농민들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집중호우에 이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해 지역이 최악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정치인은 물론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이 하나 돼 수해 지역의 구호의 손길을 건네고 있는데요. 일부 지자체는 자매결연 도시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 진정한 나눔과 연대의식을 보여주었습니다. 권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해 지역을 돕기 위한 정치권의 기부 행렬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소속 의원의 다음 달 급여 중 기본수당 30%를 수재 의연금으로 기탁하기로 했습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의원 1인당 기부 금액이 200만 원을 조금 넘는다며 시리에 빠진 주민들에게 작은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도 7개월간 세비 30% 사회공헌 공약 중 한 달치를 기부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정치권의 기부 행렬에 이어 청소년은 물론 외국인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나서 훈훈함을 더했습니다. 전북 남원에 위치한 용북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바자회를 열어 수익금을 비롯해 십시일반 모은 성금을 기부했습니다. 광주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는 스리랑카인 등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수해 피해를 입은 농가 복구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연대 의식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자매 결연을 한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나눔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부산 수영구는 지난 1999년 자매 결연을 한 전남 구례군의 복구 현장을 찾아 시설하우스 정리 등 일손을 돕고 1,000만 원 상당의 구호품을 전달했습니다. 21년간 교류를 하면서 구례군에 이렇게 크게 수해 피해를 당한 적은 없었거든요. 거기 계신 분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왔습니다. 서울 동대문구는 수해 피해를 입은 전남 나주, 충북 제천과 음성 등 자매도시 5곳에 구호 물품을 기부했습니다. 복구 작업이 한창인 충북 단양군에도 자매도시의 온정이 잇따랐습니다.
자매 결연을 한 서울 은평구와 송파구에서 생수와 마스크 등을 전달했고 인천 계양구도 1,300만 원 상당의 구호품을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 20일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서면서 수해 복구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마사회 임직원 봉사단은 자매 결연을 한 수해 피해 지역 현장에 방문해 일손을 도우려 했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복구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마사회 지역본부가 진행하는 부산, 경남 및 제주, 전라도 지역의 일손 돕기도 잠정 연기됐습니다. MBS 뉴스 권수환입니다. 현행법에는 공익사업에 쓰이게 되는 농지에 대한 농작물 손실 보상 기준이 마련돼 있는데요. 앞으로 이 손실 보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전년도 소득이 아니라 지난 3년간의 영농소득을 반영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손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로 공익사업을 위해 공공기관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농지에 대한 농작물 보상 기준이 달라집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영농손실보상 기준을 바꾸는 내용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농지 수용에 따라 농민들이 받게 되는 농작물 손실보상은 직전 3년간 실제소득의 평균치가 기준이 됩니다. 통계 작성기관의 농가경제조사를 근거로 산정하는 영농손실뿐 아니라 개별 농가가 스스로 입증하는 영농손실도 3년간 평균치를 반영하게 됩니다. 농가가 받게 되는 최종 보상액은 지난 3년간 영농소득 평균치의 2년분으로 일괄 적용되는 겁니다. 그동안은 단위 면적당 실제소득이 기준이었습니다. 이 경우 예년의 작황이 풍작인지 흉작인지에 따라 보상액이 크게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을 바꾸는 게 이번 법 개정의 취지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농업계에서는 이번 개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보상 수준의 형평성이 높아지는 측면도 있지만 농가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부담감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농산물 유통 특성상 저희가 이제 도매 시장이나 공판장, 지역 농축협 등에 납품하지 않고 직거래로 판매하는 농가는 매출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3년치 실제 소득을 입증하는 것은 농가에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매출 전표가 없더라도 합리적인 선에서 실제 소득을 인정해주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등 법 개정에 앞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정부는 10월 5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법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국내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가 장기화되면서 ASF 피해 농가의 재입식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ASF 피해 농가의 생계 불안은 날로 커져가고 있는데요.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 요령을 일부 개정하고 ASF 관련 생계 안정자금의 상한액을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보도에 김길수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관련 생계 안정자금 규모가 크게 확대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9월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ASF의 장기화로 돼지 재입식이 지연되자 최근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 요령을 일부 개정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ASF 발생으로 입식 제한 기간이 7개월 이상 길어질 경우 입식 제한 기간과 입식 준비 기간을 합산해 최대 12개월분의 생계 안정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입식이 지연됨에 따라서 농가의 생계가 안정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원래 농가의 생계 안정자금은 6개월만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기획재정부랑 협의를 해서 12개월로 저희가 했습니다. 생계 안정자금은 3개월분 상당이 우선 지급된 뒤 추후 3개월 단위로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됩니다. 이때 1개월 단위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은 1단위로 계산됩니다. 개정안엔 살처분뿐만 아니라 가축을 도태한 농가도 생계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존엔 구제역이나 ASF 등으로 가축을 도태한 농가는 생계 안정자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농식품부는 지난해 ASF로 돼지를 살처분 또는 도태한 농가에 대해선 최대 18개월분의 생계 안정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중요한 거는 이번에 발생한 그 ASF 농가들인데 여기 농가들은 재입식이 1년이 더 길어질 수 있어가지고 최대 18개월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단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밖에 농식품부는 시장 군수가 입식시험 사전 준비를 통보한 날 이후 교육 청소, 소독 또는 재입식 신청을 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선 합당한 사유를 서류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따르지 않거나 합당한 사유가 없는 농가는 사전 준비 통보일부터 생계 안정 자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 농가가 폐업 지원금을 받은 경우 폐업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부터 생계 안정 자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MBS 뉴스 김길수입니다. 장마 이후 고온다습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애지중지 키워온 농작물들의 병해충 피해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병해충이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한 방제를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남수지 기자입니다. 장마 이후 찾아온 폭염에 농가들의 한숨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고온다습한 날씨가 계속되는 탓에 병해충 피해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장마 이후 벼에서 발생하는 잎진무늬 마른병, 도열병 등 병해충 발생 면적이 전년보다 증가해 벼 방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올해 경북 지역 벼 잎진무늬 마른병 발생 면적은 5,662헥타르에 달합니다. 전년도 1,754헥타르와 비교해 3.2배 증가했습니다. 도열병은 전체 논 면적 중 1,850헥타르에서 발생했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3.4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도농기원은 도열병의 경우 예년보다 보름 이상 일찍 발생한 데다 벼 이삭으로 옮겨지면 수확량이 크게 줄어들 우려가 있다며 철저한 방제를 당부했습니다. 도열병도 그렇고 잎진무늬 마른병도 그렇고 곰팡이병인데 긴 장마로 인해서 다습한 환경에서 매우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삭이 폐기 전과 이삭이 한 80% 정도 폈을 때 이해 방제를 해주셔야 되고요. 노지에서 고추를 재배하는 농가들도 비상입니다. 열매가 움푹 파이고 갈색 반점이 보이는 탄저병이 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충남 청양군은 청양 전체 830헥타르의 고추밭 중 약 40% 정도가 탄저병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청양군은 올해 비가 잦아 방제를 잘 하지 못한 데다 기록적인 장마가 이어지면서 병원균의 침투가 계속돼 피해 면적이 커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가들은 애지중지 키운 농작물이 탄저병으로 한순간에 무너지자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더 많지요. 날 한 번 개는 날이 없이 약칠 시간을 안 줘갖고 지금 거의 절반 가까이 오다시피 했어요.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탄저병균이 물에 의해 전파되는 만큼 비가 온 뒤에도 땅에 닿는 부분까지 꼼꼼하게 약재를 살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발병이 확인되면 병든 과실을 즉시 제거해 멀리 떨어진 곳에 버려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충청남도는 충남 스마트 원예 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024년까지 5년간 5개 분야 11개 과제에 1,968억 원을 투자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육성 계획은 스마트팜 농업시설 구축, 스마트 농업 전문 인력 양성, 스마트팜 육성 기반 및 거버넌스 구축 등 5개 분야로 구성됩니다. 도는 이 기간 300헥타르 이상의 스마트팜 생산시설과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 커뮤니티 2개소를 조성하고 단계별 스마트팜 기술 교육 강화 등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전남농협지역본부는 최근 전남 아열대 브랜드 오메양 홍망고가 홍콩 수출길에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농협은 홍콩 시장을 테스트 마켓으로 삼아 홍망고 180kg을 우선 수출한 뒤 망고 수출 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올해 처음 출시한 홍망고는 외국산 망고보다 풍부한 맛과 향으로 백화점과 하나로마트 등에서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앞선 연구에서 풋귤의 항산화 항염 효과를 확인한 데 이어 최근 제주대학교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풋귤이 신경 재생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진청 관계자는 풋귤은 유용 성분을 다량 함유해 식품과 기능성 원료로서의 가치가 높다며 풋귤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현재 비만과 발모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올해 농기자재 수출 지원 사업을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해 추진합니다. 농식품부는 먼저 오는 9월 국내 농기자재 업체와 품목별 수출 유망국의 현지 공무원 바이어를 대상으로 웹세미나와 1:1 온라인 미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다양한 수출 지원을 통해 국내 농기자재 업체는 필요한 수출 정보를 얻고 국가 간 업체 바이어 간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수출 실적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양한 금융 정보와 재테크 전략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금융재테크 시간입니다. 최근 국내외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중 무역 분쟁 등 여러 가지 불확실성으로 인해 변동성 장세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변동성이 큰 시장 상황에 효과적인 투자 전략으로 자산 배분 EMF 펀드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현실이 된 제로금리. 급변하는 세계 경제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 펀드 투자법을 알아봅니다. 올해 초 개인 투자자의 주식 투자 열풍이 거셌습니다. 일명 동학개미운동이라고도 불렸는데요. 동학개미운동은 국내를 넘어 해외 주식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증시의 상승세를 기대하며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경계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가 이미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거의 회복한 상황에서 미중 무역 분쟁이나 미국 대선 등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남아있어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전문가들은 개별 종목에 투자를 집중하기보단 위험을 분산해 최대한 잃지 않는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제로 금리 시대 펀드 투자 전략. 오늘은 개인 투자자가 접근하기에 쉽고 효과적인 분산 투자 방법 중 하나인 자산 배분 EMP 펀드에 대해 알아봅니다. 자산 배분 펀드는 주식과 채권, 원자재와 부동산 등을 적절한 비중으로 투자하는 펀드로 펀드 매니저가 위험을 대비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전략을 구사해 분산 투자해주는 펀드입니다. 그중에서도 ETF로 자산 배분하는 펀드를 EMP 펀드라고 합니다. 비가 올 때는 우산을 펴고 해가 날 때는 양산을 펼 수 있는 사계절 펀드인 거죠. 자, 그럼 전문가를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위험을 분산시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한다는 자산 배분 EMP 펀드, 정확하게 어떤 펀드인가요? EMP 펀드는 상장지수 펀드인 ETF로 자산 배분을 하는 펀드입니다. ETF를 활용하기 때문에 작은 돈으로도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매월 안정적인 인컴이 발생하는 자산으로만 자산 배분을 하거나 아니면은 성장성이 높은 특정 테마를 중심으로 자산 배분을 하는 다양한 상품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럼 운용하고 계신 EMP 펀드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이 펀드는 자본 차익과 높은 배당을 누릴 수 있는 상장 대체 자산 ETF에 투자합니다. 고배당주나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기존 인컴 펀드와는 달리 핵심 자산으로 인프라 주식, 리츠 등 상장 대체 자산에 투자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또한 변동성이 낮고 배당이 높은 우선주의 ETF를 위성 자산으로 25% 정도 편입해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네, 그럼 자산 배분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안정성이 높은 인프라 ETF에 주로 투자하면서 경기 민감도가 높은 리츠 ETF 비중을 경기 국면에 따라 조절합니다. 경기 침체 이외 국면에서는 리츠 자산을 25% 내외에서 탄력적으로 조절을 하고 경기 침체가 시작되면 경기 민감주인 리츠 자산을 모두 안전자산 성격의 미국 장기채나 아니면 금 관련 ETF로 교체합니다. 네, 좋은 정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확실성은 커지고 금리는 낮아지고 경기 침체 또한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 지혜와 더불어 안전하고 현명한 투자를 선택하는 것도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로 금리 시대 펀드 투자 전략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